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CNC 프로그래밍 머신 센터 수기 코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지령, 급속이송, 직선 가공, 원호 가공, 원호 R 방식, G코드 활용 등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는 도면 지점별 좌표 이해, 절대지령, 급속이송, G코드 형식 및 기능 이해, 직선 가공, 원호 가공, G코드 형식 및 기능 이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 예제 좀 활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원호를 돌릴 때는 R 지령 방식을 좀 이해할 거고요. IJK 지령 방식은 제가 좀 과제로 여러분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G코드하고 EOB 의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사용할 G코드 목록은 이렇고요. 예. 그 다음에 특이사항들은 여기 내용들 한번 봐주시면 되고 여기 6번 보시면 R 지령으로 갈 때 반지름 값을 입력할 텐데요. 180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R 값에다가 마이너스 넣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 좀 드렸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요거 외에는 특이사항은 좀 동일합니다.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이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요 상단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지금 공구가 이제 공구라는 게 여기 있고요. 얘가 시작점까지 가서 근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공구가 초기점에서 가공 시작점까지는 급속이송, 즉, 이 지점에서 이까지는 급속이송으로 갈 거고요. G00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이 이후부터는 여기 진행 방향 화살표 보이십니까? 요 진행 방향처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원점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건 아니고 이 원점에서 이제 종료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단 시작점까지는 G00이지만 시작점에서 원점 돌 때는 G01, 그러니까 G01, 2, 3, 1 사용해서 가공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방향으로 가공이죠. 그리고 이제 회전을 돌 때 원호는 다 R지령 방식 쓸 거고 피드 값은 100을 쓸 거고 절대지령 방식으로. 그리고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IJK 방식으로 하는 이 G코드는 과제로 드릴 거고 풀이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도 여기 다 내용이 있는 거니까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여기 요 파일 등도 제가 PDF 파일로 제가 링크 좀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없죠?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보이겠죠? 자, 여기 좀 잠시 내려놓고요. 자, 이제 답안지 작성할 건데, 절대지령이고, 뭐,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위치는 초기점에서 시작점까지는 급속이송으로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지령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G90이라고 절대지령 선언해주고, 급속이송으로, G00으로 급속이송시키고, 이 시작점에 대한 좌표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초기점은 지금 의미가 없죠. 이 시작점으로 공고 와야 되니까, 이 지점까지의 위치는 여기 원점 기준이니까 이 부분, 여기 가로가 X방향이고 세로가 Y방향인 건 아시죠? 이 지점은 X는 얼마입니까? 0점이죠. X는 0점으로 오시면 되고 Y는 얼마가 됩니까? 40점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소수점을 붙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0에는 소수점 없어도 됩니다만 저는 붙이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자, 여러분들 소수점을 좀 잃어버리시거나 여기다가 뒤에다가 0을 한 개 더 붙여도 된다 그랬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소수점 잘 빠뜨리는 분들은 0을 좀 추가시켜 주시면 절대 소수점 빠뜨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40점이 된 이유는 여기에 지금 좌표값, 즉 좌표값은 없지만 원점 기준에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40이란 치수값이 있죠. 이 치수값을 우리가 좌표값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x 0점, y 40점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 피드를 적으면 된다, 안 된다. 급속 이송이기 때문에 급속 이송은 워싱센터, 그 기계 장비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치 어떤 그 이송 속도 값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장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 값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피드 값은 줄 필요 없고 피드 값은 가공할 때 쓰는 이송 속도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쓸 수 있는 좌표는 없죠? 한 칸 내리시고요. 여기 EOB는 end of block의 의미죠? 약자죠? EOB, 세미콜론 이걸 EOB라 불러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띄워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됩니다. 다만 이 좌표하고 여기 수치들은 이렇게 띄우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띄우셔도 안 되고 이렇게 띄우는 것도 안 됩니다. 붙여 쓰시고 이거는 됩니다. 이렇게 다 붙여 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이걸 이렇게 붙여 쓰는 것보단 이렇게 좀 구분 짓는 게 여러분들 눈에 더 편하죠. 전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택한 거고요. 이미 이것도 이전에 설명드렸고요. 이 이후부터는 뭐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은 좀 제가 생략할 거고 바로 G코드 짤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시계 방향으로 쭉 돈다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가공을 갈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고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원호가 시작되는 이 지점까지는 직선이죠. 여기서부터는 원호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G01이다 그죠? 그럼 G01로. 자, 아시겠지만 얘를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근데 G90은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지령을 쭉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G90을 중복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두시고요. G01이라고 해서 G코드 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생략한 겁니다. 모달 코드라고 하는 그런 G코드 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G90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요 지점에 해당하는 이게 y 값은, 이게 x 값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x 0점은 그대로 유지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뭔가 쓰겠지만 x 0점조차도 사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y 값만 적기로 하죠. y값은 여기 얼마로 읽으면 됩니까? 여기 원호가 시작된 이 지점까지. 여기는 좌표, 즉 치수값이 없죠? 근데 쭉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면 이게 75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고 우리 봅시다. 그럼 여기도 75니까 75에서 r이 시작하는 7만큼을 덜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 이해되셨죠? 그럼 y는 68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렇게만 이옵이 좋으면 이제 이 공고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을 못 하게 됩니다. G01, 2, 3에 해당하는 값은 반드시 한 번은, 최초에 한 번은 이송속도값, 피드값이 존재해야 돼요. 100이라고 주면 됩니다. 피드값에도 사실은 소수점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통상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뭐 되게 정밀하게, 물론 다른 형태의 어떤 G코드를 적을 때 어떤 그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피드값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피드값들은 보통 정수로 끊어주는 게 좀 많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되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밀리미터 퍼 미닛이라고 하는 단위로 똑같이 쓰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소수점은 전 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오비 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G01이고 이렇게 도는 거는 시계 방향이죠? 원호의 시계 방향이니까 우리는 G02로 읽을 수 있고요. 맞죠? X는 얼마입니까? 여기 0에서 7mm가 늘어난 거죠. 7점, Y는 얼마죠? 천정에 올라갔으니까 75점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됐죠? 그럼 요 지점이 x는 7점이고 y는 75인데 여기서 제가 방금 이오비를 했는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맞다 틀리다? 예, 틀린 겁니다. 아시겠지만 원호를 돌 때는 이 지점에 대한 좌표도 주지만 원호로 돌아가는 우리 r값이라는 하는 이 값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r값을 그냥 r 그대로 읽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r 7점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원으로 타고 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 다시 직선이죠. 그러면 다시 또 G코드를 G01로 또 바꿔주셔야 돼요. G01,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선이었다가 원호였다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직선으로 오게 되면 직선 부분에 대한 좌표값, 또 여기에 대한 좌표값, 즉 치수값이 없죠. 그 치수값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40이라는 숫자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요거 중심으로 여기 R10이니까 여기도 R10인 거죠. 그러니까 10mm죠. 그럼 여기는 원점 기준에서는 x30인데 여기서 또 c만큼을 덜 간 거니까 5mm를 빼면 x는 25라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고 소수 좀 붙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 c를 타고 직선이, 이거 직선입니다, 여러분. 직선 타고 내려오는 거 c만큼 x는 5가 늘어났고 y는 5mm가 빠진 거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G01 생략합니다. x값 G01 그대로니까 생략하고 x는 5mm가 늘어났으니까 위에 25니까요. 이거 30으로 읽으면 되고 y는 5mm를 빼는 거니까 여기에 y값이 없고 여기 y값에서 5mm 빼면 되는 거죠. 70점으로 읽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단순하게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값도 있지만 좀 추적을 해서 어떤 그 직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해서 이렇게 좌표를 집어넣는 것도 조금 이제 좀 쉬운 방법일 거예요. G코드 작성할 때. 그래서 G코드를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히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고요. 이거는 이제 이 방식이 이제 절대지령 방식이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상대지령이었다면 좀 더 한편으로 간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원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좌표로 이제 상대지령으로 하는 방식은 다 뺀 거예요. 뒤에부터는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거의 99% 이상은 다 절대지령 방식으로 가공을 짠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시험 보실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셨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얘가 지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반시계 맞죠? 요거 중심 기준에 반시계는 아시고 계시듯이 G03으로 이제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갈 때 y의 변화가 있습니까? y는 그대로 70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y는 됐고 x만 어떻게 된 겁니까? x가 10, 20이 늘어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x는 50점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값은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r10이라고.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r은 90도, 90도, 즉 180도 r이니까 180도 r은 그냥 r값 그대로 양수값 주시면 되는데 맞죠? 나중에 이 부분 할 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값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가는 원호가 또 있네요. 이번엔 시계 방향입니다. G02로 주시면 되고 맞죠? 예. 자, x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요만큼 R5니까 5mm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x는 55라고 읽으면 될 것 같고요. y는 다시 75라고 5mm 늘리면 되고 r값은 5라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계 방향이고 다시 직선이죠. 여기까지 지공 하나 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좌표값 즉 치수값이 없지만 여기 13이라는 곳에서 힌트를 얻자면 전체 길이는 하단에 보니까 100이래요. 그러면 100에서 13을 빼면 87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는 87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이 오비로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직선이 조금 있고 원호는 도는데요. 이 직선 부분에 대한 어떤 치수값도 없네요. 근데 얘도 치수에서 좀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내려온 직선이잖아요. x는 변화가 없지만. 요 지점 어떻게 읽을까요? 그럼 요건 일단 얼마냐고 보시면 여기 14라는 숫자가 보이고 여기 14는 여기서부터 14죠. 꼭대기에서부터. 근데 여기 r이 10이니까 결국 요거 10mm를 빼면 요건 4, 그 다음에 10이니까 즉 14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4mm라는 소리예요. 요 길이가. 맞습니까? 자, 그럼 G01 그대로 유지하고 X도 변화가 없으니까 생략하고 75에서 4mm를 빼면 Y는 71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렇게 도는 원호 방향은 반시계죠? G03이고요. X가 얼마입니까? 요 지점.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여기 보면 X에 대한 이 지점에 대한 또 좌표값도 없죠. 근데 얘도 계산을 해보면 13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인데 R이 10이니까 일단 여기는 3mm라는 게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요건 이해됐죠? 요거 3mm인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절대치량의 어떤 절대 좌표값은 이해가 찾기 힘들죠. 근데 얘도 밑에서 보면 100이에요. 100 기준에 3mm를 덜 간 거니까 x는 97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y값. y값, 여기가 y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75에서 14를 빼면 저는 61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은 그냥 10으로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180도를 초과하는 r이죠. 즉, 중심 기준에 이렇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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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70도를 돌아버리니까 118도를 초과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마이너스 값 꼭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직선이죠. 이렇게 지공 하나로 여기도 x만 100으로 가고 y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다가 제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직선 왔고요. 다시 직선 내려오시면 돼요. 지공을 생략하고 x는 그대로고 y값만 가시면 되죠. y는 얼마입니까? 4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 40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까지 직선이고 다시 여기 꺾여서 내려가는 요 지점까지는 x는 얼마예요? 95라고 읽을 수 있겠죠? y는 0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부분 읽을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다시 직선입니다. 여기 R 시작한 요 지점까지 직선. 여기에 대한 X 좌표값은 값이 없죠. 다만 원점에서부터 30, 35, 5가 있어요. 여기서 힌트네요. 30에서 35 더하면 65에 70. 그러니까 요 지점은 X 70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Y는 요거 0점이지만 이거 생략했다 안 했다? 생략한 거예요. 생략하면 됩니다. 요렇게 도는 건 시계 방향이죠? 그럼 X는 G02에 X는 5mm가 뒤로 빠졌으니까 65라고 가야 되고요. 맞죠? Y는 5mm가 위로 올라갔죠? R은 얼마입니까? 5 맞습니까? 요 지점. 여기 있다가 요렇게 올라간 건 시계 방향이고 이해됐죠? 다시 직선이 여기 보이죠? 직선 올라가고 다시 G01로 바꾸고 X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고 Y값만 얼마입니까? R3이 있으니까 R3 시작 지점까지죠. 그러면 일단은 3mm 덜 올라간 거네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요 지점에 해당하는 y값은 13에서 3을 뺐더니 10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도는 거는 반시계죠? G03으로 읽으면 되고 x는 3mm가 빠진 거예요. 그럼 62라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죠? 62라고 읽으시면 돼요. 맞습니까? 62라고 읽어주시고 됐죠? 여기서 65에서 3mm 뺐으니까 62 맞고요. 그 다음 y값은 13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13, r값은 3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다시 직선 여기까지 쭉 갑니다. G01로 또 바꾸고 요 지점에 대한 x값이 얼마냐고 하는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기가 30이죠. 여기까지 30이고 R6이니까 즉 36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x는 36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반시계로 도니까 G03이고 X는 30이라고 뒤로 갔죠. 여기서 6mm가 뒤로 빠졌으니까 X는 30이고 요 지점에 해당하는 여기 Y값은 얼마입니까? 13mm에서 6mm를 뺐더니 Y는 7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R은 6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직선이다, 그죠? G01로 또 바꿔주시고 Y값은 얼마입니까? 0에서부터 R4니까 요 지점은 Y4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이렇게 도는 건 시계죠? G02로 읽고 X는 얼마? 30에서 3mm를 뺐더니 24가 되나요? 26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X가 여기서부터 3mm를 덜 갔으니까 26으로 읽으면 되겠죠?
이 부분 x 26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됐고요. 그 다음에 y는 0으로 읽으시면 되고 r 값은 얼마? 4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시 직선 지공 하나에 여기는 x만 0으로 주시면 되겠죠? y는 그대로 0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G코드 완성인데, 혹시나 여기 중간에 지가 G코드를 빠뜨렸거나 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 바라고, 요 방식으로 G코드를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직전에 어떤 좌표 값을 읽으면서 가는 방식도 있고, 그대로 여기 취수 값을 읽으면서 좌표로 읽은 방식도 있고, 그걸 좀 적절하게 쓰시면 G코드 짜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번 짰다고 해서 이걸 그냥 무턱대고 장비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혹시나 또 시뮬레이터 어떤 장비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들랑 거기를 한번 통해서 뭐 점검을 이제 검토를 꼭 한번 해주시는 게 수기 짤 때는 조금 유리하겠죠. 제가 답지를 적을 때 한 가지 이 부분이 요거 약간 오타 같습니다. 요거 R4를 빼야 되는데 여기다가 얘가 6을 빼는 것 같아서 이걸 다시 6을 좀 바꿔놓고 조금 조정할게요. 어쨌든 요거 이 좌표 이 도면을 보고요. 공구가 초기에서 시작점까지 그다음에서 시작점에서 이제 원점까지 바는 방식으로 시계 방식으로 해서 R 지령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호 G코드를 짠 거고요. 절대 지령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과제로 드릴 건 IJK 방식으로 G코드를 한번 짜서 요거 한번 과제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사람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시계 방식으로 가도 좋고요. 제가 풀이를 시계 방식으로 할지 반시계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걸 보고 좀 한번 해주시고요. IJK. 그리고 제가 다음 할 때는 이거를 시작점을 시계로 안 가고 반시계로 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가지 한 두어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G코드를 한번 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질문은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답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CNC 프로그램 머신센터 쓰기 코딩 작업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했고, 절대 지금 여기서 사용한 G코드는 절대, 급속, 직선, 원호, 시계 방향, 원호 반시계 방향, 특히 원호에서는 R지령 방식의 G코드를 사용했다는 특이사항이 있고, 그리고 좀 더 특이사항은 R지령 방식에서 반지름 값 넣을 때 아시겠지만 180도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R- 값을 꼭 넣어주시라는 거, 그 내용 좀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값들은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조차도 제가 이제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이거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